네,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주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금융 주식부터 시작하면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패닉스를 쏟아졌다. 시총 88조 증발, 신저가 종목 444개. 코스피 2500 간신히 지켜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만 매수. 코스닥 4.7% 폭락, 충격 더 커. 저가 매수냐 손절 매냐 논쟁 속 호재 안 보여 당분간 관망 추천. 유가 상승 둔화 때 증시 반등. 미국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월요일인 13일 코스피 지수가 2500선 붕괴 직전까지 내려앉았다. 페드의 긴축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아시아 증시는 강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약 71조 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17조 원 감소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88조 원이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52% 내린 250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 낙폭은 2020년 8월 20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2020년 11월 13일 2493.976,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내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0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전년 동월 대비 8.6% 급등했다. 지금 이 건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 나스닥도 폭락을 하고 있고 미국 국정도 폭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연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발표되기 전에 금리를 0.5%, 6월, 7월 이렇게 두 번씩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8.6%가 급등한 이후로 그 다음에 0.7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0.75%를 올려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페드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다음에 0.75%를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으로, 불안감으로 계속 나스닥 지수나 S&P나 코스피 지수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하, 30몇 %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진작에 경기 침체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은 과거 역사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회복하는데 9개월에서 한 16개월까지 걸린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달 8.3%보다 상승폭이 컸다. 시장에서 정점이었을 것으로 기대했던 3월 8.5%보다 더 높은 수치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월가 예상치는 8.3%였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자 이날 증시에서는 패닉스의 공포에 사로잡혀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을 선물을 5,800원어치, 현물은 5,000원어치 팔아치웠다. 그래, 다 파는구나.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서 증시가 반드시 반등하리라는 법은 없다. 국내 기업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락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20개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4조 6,006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5% 감소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는 의견과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할 때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밑으로 내려와야 미국 페드의 강력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질 것이라며 최소 올 4분기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6%로 내려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적절한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진입하기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원 그로스1 재산운용 대표는 지지율이 조금 낮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원유 중산을 유도해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원유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증시도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증시가 반등할 시점은 유가 상승이 잦아들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승현 센터장은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유가와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훼손 현상이라며 중국이 봉쇄를 풀기 시작했을 때문에 결국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증시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는 휘발유,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시간이 뭐 한 40분, 한 4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휘발유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과거 한 12년 동안 원유가 실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정제 시설을 미국에서 계속 감소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정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 원유 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휘발유 값은 당장 하락할 수가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수혜주라더니 은행주의 배신. KB, 신한, 우리, 하나금융 등 주요 은행주 일제히 마이너스. 금리 급등으로 기업 도산 우려,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증권가 배당 매력의 하락 제한적.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외국인이 최근 매도세로 전환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들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은행의 건전성마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은행의 배당 매력이 높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 지수는 최근 한 달간 4.4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79%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은행주의 차별적 강세를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은행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빠르게 상승해 순이자 마진이 커진다. 순이자 마진이 증가는 은행 실적 개선을 이어진다. 올 초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9.35% 하락하는 동안 KRX 은행 지수는 4.82% 상승했다. 발목을 잡는 건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은 더 이상 은행주에 호재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를 하면 대출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동시에 이를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7조 7천억 원을 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주. 올해 KB금융 기대 배당 수익률은 6.1%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NH투자증권 주식을 그때는 저도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 샀는데요. 900만원 정도를 샀는데 배당금을 보니까 1050만원을 주더라고요. 배당률만 따지면은 제가 산 매수가에 대비해가지고 10%가 넘는 거죠. 대신 뭐 수익률도 조금 있고. 예, 주식도 뭐 증권주도 삼성증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NH투자증권도 괜찮고. 배당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반대매매에 몰린 계좌 6배 급증, 폭락장애 비투개미 등 피눈물. 국내 6개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 5월 초 2,911개로 16,554개로. 강제매매 늘며 증시 변동성 기업. 올해 장 초반 반대매매 쏟아질 듯. ELS 투자자들도 손실 잇따라. 키움증권 1584 등 원금 손실 확정.
코스피 1년 7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우려로 주가가 연일 주저앉은 여파다. 증권가는 일정 담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시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0.46% 하락한 2492.97의 장을 마감했다. 전날 미국 S&P 지수가 3.88% 급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S&P 지수는 지난 1월 기록한 고점 대비 21% 하락하며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은 회복하는데 최소 9개월에서 16개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2,786원어치 팔아치우면서 약세를 주도했다. 다 약세를 주도하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거래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 매매에 나선다. 반대 매매는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날 종가 대비 20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된다. 이 때문에 장 초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음 2200까지 밀릴 수도 추가 하락 제한적. 미국 FOMC의 증시 초긴장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 경신. 외국인 4,544억 원 내단주 코스피 1년 7개월 만에 2,440대. 아시아 국가 중 하락폭 최대.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떤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이한용 DS 저장운용 본부장은 3,300, 3,600도 언급했는데 씁쓸합니다. 미국 FOMC 페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하루 앞둔 15일 국내 증시는 극도의 경계감으로 출렁거렸다. 시장 참가자들이 FOMC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75bp를 인상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마저 다음 달 빅스텝 기준금리 50bp 인상, 빅스텝은 50bp, 하이언트 스텝은 75bp, 베이비 스텝이 0.5bp. 낯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내 증시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한 매도권에 진입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를 고려할 시기라고 의견을 나왔다. 하지만 FOMC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지수 하단을 2200선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83% 하락한 2447.36의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440대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9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연 0.75에서 1%에서 연말 3.25에서 3.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도 지금 한은에서 금리가 미국과 역전되지 않기 위해서 또 같은 빅스텝을 할지 의문입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 원화가격 약세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고 외국인 순매도는 다시 환율을 높이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4월 10준 오른 달러당 1290원 50전의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1290원대 환율은 2009년 7월 이후 약 13년 만이다. 이날 국내 증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예상치를 묻던 5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중국 상하이 지용합 지수는 0.5% 상승했고 대만은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BYD는 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기실리콘 얼마 전에 매도했는데 윤기실리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200선까지 내릴 수도. 코스피 지수가 2400 초반까지의 단숨에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금리 인상 강도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풀어낼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페드가 거의 페드 의장은 거의 신뢰를 다 잃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9배 수준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에까지 반영한 수준이다. 비정상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가 아니고서야 지수가 PBR 0.9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삼성증권 이날 컨빅션 콜 강력한 매수를 외쳤다.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선 투매보다 보유, 관망보다는 3분기 이후를 겨냥한 전략적 매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 다음은 종합면. 페드, 자이언트 스텝 빨라. 인플레 정점론 무너지자 금융시장 발작, 커지는 긴축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무려 인플레 정점론의 찬물, 미국 5월 CPI 41년 만에 최고치,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5달러 돌파, 물가 정점 징후 없는 상황, 뉴욕 증시 급락, 나스닥 3.5% 하락, 7월 이후 9월에도 백스텝 전망, 긴축 가속의 경기 침체 우려 커져. 지난 10월 뉴욕 증시 개장 전 선물지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자 수준 낙하했다. 5월 물가는 4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치솟았다. 상승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일단은 원유값, 휘발유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14일에서 15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p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흘린 것 같아요. 보니까. 강도 높은 긴축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의 CEO들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미국 CPI는 1년 전보다 8.6%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인 8.2%보다 높았고 지난 3월 8.3%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 정점으로 믿어온 3월 8.5%를 넘어 81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 6월 심각해. 6월 이후 FOMC 전망이 시작하는 것도 적지 않다. 6월 FOMC에 나올 전도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것에서 페드의 인사들이 금리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6월과 7월뿐만 아니라 9월 FOMC에도 기준 금리를 기존 전망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고 했다.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미시간대 10일 공개한 6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50.15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단 예전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상승기에는 오히려 미국 기업이 그에 대응을 해가지고 기업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페드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백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빅스텝 같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죠.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정상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이나 중국의 봉쇄 이런 것 같은 경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불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도 그랬고요. 물론 다음 페드 경기 나빠져도 물가 잡는 게 우선. 연말 금리 연 3.4% 예상. 파월 인플레 예상보다 강해 7월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연말까지 고강도 긴축 계속. 내년엔 금리 연 4% 근접 목표.
올 성장률 2.8에서 1.7%로 하향. 블룸버그 경기 후퇴 확률 72%. 페드 15일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41년 만에 15일에 인플레이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지자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3.4%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후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완만히 인상해 연 4% 수준에 근접시킨 뒤 2024년부터 다시 내려 연 2.5% 정도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페드는 이날 FOMC 정례 회의를 열어 연 0.75에서 1.0%인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75bp 올렸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했고 올해 예측도 눈에 띄게 상승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례적이라고 전제한 뒤 7월 FOMC 회의에서도 50bp나 75bp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에는 50bp만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말을 바꾸네.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일어났다. 페드의 정책 결정문도 달라졌다. 그동안 강조하던 노동시장은 탄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동시에 잡기는 어렵죠. 필립스 곡선 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반대 그 방향인데 반비례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요즘은 뭐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연 2%로 되돌리기 위해 전념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경기나 노동시장보다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거 뭐 실업률도 못 잡겠다는 의미인데 이건. 페드 의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연 3.4%로 예상된다. 페드 기준금리 연 3.4%면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상당히 힘드실 텐데 그러면 국장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점도표의 의미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올린 뒤 9월 50bp, 11월 25bp 이거 다 의미가 없죠. 페드 기준금리 전망치가 내년 말까지 연 3.8%로 완만하게 올라간 뒤 2024년 말 다시 3.4%로 내려간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연 4% 가까이 높아지면 확실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신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기준으로 올해 4.3%, 기존 4.1%에서 2024년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지만 성장률과 실업률이 완화할 것이라 본 셈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간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향후 물가와 고용이 페드 목표 수준에 근접해 연착륙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페드의 경기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